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알아서 파악하고 고를 수 있는 건강알파고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타민 B1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비타민 B1은 우리 몸에서 결핍되기가 매우 쉬우면서도 부족하면 심장과 신경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B1은 수용성 비타민으로 티아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비타민 B1을 편의상 티아민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티아민의 형태는 비타민 B군이 다양한 것처럼 티아민 자체도 구조가 매우 다양합니다. 티아민은 우리가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이 탄수화물을 대사시키는 과정에 주로 관여합니다. 다시 말해 탄수화물을 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바꿔주죠. 우리가 티아민을 섭취하면 소장의 일부분인 공장과 회장을 거쳐 흡수되는데요. 이후 혈액을 타고 간이나 근육 등 여러 조직으로 운반됩니다. 이후 세포 내에서 티아민 피로인산이라는 물질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티아민의 80%는 우리 몸에서 이 형태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음식물로부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탄수화물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그 형태인데요. 이 포도당도 그 자체로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포도당을 TCA 회로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 티아민 피로인산은 포도당이 TCA 회로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조효소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 조수 티아민이 없다면 삼시세끼 밀려드는 탄수화물을 원활하게 대사시키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티아민은 역시나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몸에 저장할 수 있는 양이 25에서 30mg으로 매우 적어서 필요량 이상으로 섭취하더라도 전부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9에서 18일 정도면 우리 몸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결과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게 되고 어린이의 경우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나아가 신경세포를 포함해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티아민이 결핍되면 초기에는 뚜렷한 증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무감각, 단기 기억력 감소, 혼란 등의 정신적 증상과 과민성, 근육 무력증, 심장 비대 등의 심혈관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심한 결핍 시에는 신경계 및 심혈관계 장애를 나타내는 베리베리병, 우리말로 각기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각기병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스리랑카에 사는 시날라 부족의 말로 weak, 힘이 없다 또는 I cannot, 난 못해라는 뜻으로 강조를 위해 2번 되풀이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티아민 결핍증인 각기병은 2가지 형태로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건식 각기병이 있고 두 번째로는 습식 각기병이 있습니다. 우선 건식 각기병은 우리 몸 말단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습식 각기병은 이러한 신경병증 외에 심장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심장이 비대해지거나 심장근육병증, 말단이 붓거나 맥박이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티아민 결핍증 각기병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2003년도에 이스라엘에서 티아민 결핍된 분유를 먹게 된 아기들에게 심근병증과 발작을 일으켜 중증 직적 장애 등을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엄마가 티아민이 부족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각기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티아민의 또 다른 결핍증으로는 베르니케 코사코프 증후군이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이 베르니케와 코사코프는 각각의 질병을 나타내는데요. 베르니케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급성 증후군이고, 코사코프는 베르니케 증후군으로 인해 따라오는 만성 신경질환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단기 기억력이 손상되고 작화증이라고 해서 이 손상된 기억 구간을 임의대로 발생하지도 않았던 일로 메꿔버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티아민 결핍은 식이 부족으로도 유발될 수 있지만 만성 알코올 중독이나 체중 감량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진이라고 해서 눈알이 흔들리거나 눈 근육이 마비되거나 운동 실조, 혼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티아민 결핍 증상이 나타나면 티아민을 고용량 투여하거나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티아민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통 두통, 오심, 불안, 불면증, 빈맥, 기운 없음 등의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7000mg, 즉 7g 이상인 경우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 외적으로 매우 드물게 피부염과 과민 반응이 발생할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절한 양의 티아민을 섭취하면 되는데요. 음식으로든 보충제로든 국내 하루 1일 섭취량은 0.36mg에서 100mg 사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성인 남성의 경우 매일 1.2mg, 임신하지 않은 성인 여성의 경우 매일 1.1mg, 어린이의 경우 0.5에서 0.9mg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B1, 티아민은 어떤 음식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효모,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 간, 삼치, 콩, 감자, 그리고 현미 및 통곡물류가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흰 쌀밥이 아니라 현미나 통곡물처럼 도정이 되지 않은 곡물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곡물의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티아민이 제거된다는데요. 또한 고온에서 조리하거나 저온 살균, 제빵, 통조림화를 하는 것은 티아민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B1, 티아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티아민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너블리TV 너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